현재 시각은 새벽 3시 44분. 아이폰 17 오픈런을 위해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생각보다 차들 많은데? 저는 차 타고 여의도 지점으로 진짜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다행히 15번째로 도착해서 예약까지 완료했습니다. 네, 요즘도 이렇게 반겨주더라고요. 아무튼 잘 들어갔고 예쁘다. 아이폰 에어가 실물이 진짜 예뻤고 프로는 미안하지만 아직 네이징이 덜 됐다. 케이스도 안 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 두 개가 너무 예뻐서 결국 이 비치 케이스도 하나 구매했고요.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이거. 그렇게 아이폰 17의 일반 화이트 256기가와 에어팟 프로 3까지 구매했습니다. 참고로 에어팟 프로 3도 청음하고 구매했는데 다음에 리뷰하겠지만 꼭 사십시오 여러분. 프로 2세대 제외하고는 바꿀 가치가 충분하다. 딱 봐도 신나 보이죠? 그럼 집 가서 14 프로와 비교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가져왔고 아이폰 17이랑 비치 케이스도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아이폰 17부터 언박싱 할 건데 저는 언박싱 ASMR 같은 거 잘 못해서 그냥 빠르게 넘어가고, 짜잔! 진짜 화이트 너무 사고 싶었는데 실물은 기대 이상으로 더 예쁩니다. 패브릭 케이블도 아직 포함되어 있고요. 솔직히 세이지 컬러도 꽤 예쁘긴 했는데 저는 그냥 무난함으로 선택했습니다. 제 기존 아이폰이 14 프로라서 이걸로 비교하지만 다른 아이폰 쓰시던 분들도 구매 결정에 도움 되실 거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14 프로랑 외관을 간단하게 먼저 비교해보면 일단 인덕션 하나가 사라졌고 두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카툭 튀는 14 프로가 더 심했다. 그리고 무게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벼움의 장점이 진짜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외관은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 일반이 많이 팔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14 프로랑 비교해봐도 당연히, 아니 오히려 지금은 얘가 오래돼서 17 일반이 더 부드러운 모습이고요. 특히나 14 프로는 이번 iOS 26 업데이트 이후 잘렉이 좀 생겨서 게임과 같은 고사양 성능을 사용할 때도 더 부드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 느껴지죠? 그리고 최대 밝기도 3000에서 4000니트로 늘어났는데 이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실제로 보면 좀 더 체감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둘 다 필름을 착용하면 이 정도의 차이고요. 다음은 카메라 비교인데 진짜 이제는 일반 라인업도 카메라가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전작 16에 4800만 화소 하나, 1200만 화소 하나에서 두 개 모두 4800만 화소로 초광각 센서에서는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있었던 17인데 에어는 모노 카메라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일반도 10배 줌까지 꽤나 선명하게 보이는 편인 것을 볼 수 있고, 이 정도면 엄청 선명하죠? 인물 사진도 충분히 잘 찍히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프로 라인업이 더 선명하게 찍히는 것은 맞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비슷하죠. 14 프로와 비교했을 때는 10배 이상의 줌이 필요한 경우만 아니라면 전혀 문제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바로 녹음 기능의 향상입니다. 와,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다음으로 크게 다가오는 느낌인데 이 외부 소음 억제가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일부러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옆에 두고 녹음을 한번 해봤는데 들어보시면 안녕하세요 에피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에피소드입니다. 선명함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원래는 영상 촬영에 추가된 기술인데 녹음에도 적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영상도 적용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피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에피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잡음에 민감하신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피커. 스피커는 성능이 더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건 없는데 잘 들어보시면 차이가 없진 않거든요. 뭔가 17의 일반이 좀 더 부드러운 저음역대 소리가 들리고 14 프로는 살짝 날카로운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건 사실 그냥 둘 다 애플답게 마음에 들고, 오히려 말 많았던 이 에어가 저작권 때문에 들려드릴 순 없지만 모노 스피커 치고는 예상보다 들을만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는 막기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충전 속도 차이. 사실 사용량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14 프로의 효율이 85%라서 이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고 40W 이상 규격 어댑터를 사용하면 20분에 최대 5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험을 몇 번 해봤지만 솔직히 20분에 50%까지는 안 되고요. 그래도 약간이지만 14 프로보다는 약간 빨랐습니다.
아주 약간의 차이긴 한데 얘는 솔직히 2년 넘게 쓴 아이폰이라 충전이 오히려 더 빨리 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확실한 차이가 있고요. 무선 충전에서는 차이가 더 난다고 하는데 이건 25W를 지원하는 무선 충전기가 있어야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침 최근에 벨킨에서 17 유저를 위해 25W 무선 충전기를 출시했다고 하니까 이 제품 배송이 오는 대로 무선 충전 속도의 차이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 그래서 실사용 후기는 어떻냐 하면 일단 저는 그나마 다운그레이드라고 하면 역시 카메라인데 저는 망원 카메라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서 상관이 없었고요. 게임 즐기기에는 오히려 좋아졌고 iOS 26에 대해서도 잡내 없이 훨씬 부드러워진 것도 확실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께가 별로 얇아지지 못한 게 그나마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두께보다는 무게가 중요하다 보니까 프로에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16 프로에서도 넘어가는 걸 고민할 수 있을 정도의 만족감이에요. 아무튼 그렇고 리뷰 마치기 전에 이 비츠 케이스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도 구매할 생각 전혀 없이 갔다가 직원분에게 영업당해서 구매했는데 와, 이거 충분히 당할만 합니다. 진짜 가격 비싸다 보다 해도 퀄리티가 너무 좋고 색상이 다 살짝 개성있다 싶었는데 이렇게 무난한 컬러도 있었고요. 지문도 안 묻고 안감은 또 스웨이드 재질이라서 굉장히 고급지기 때문에 돈값을 한다고 느끼실 거예요. 당연히 카메라 컨트롤과 맥세이프도 지원하도록 출시했고요. 이런 다양한 케이스와 다 어울리는 것도 이 화이트 일반의 장점이겠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번에 에어팟 프로 3 리뷰와 앞서 언급했던 벨킨 무선 충전기 25W짜리 두 가지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에피소드였습니다.